선생님들은 일지에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신 적 없으세요? 초에 쓰려고 할 때는 너무 자세하게 쓰려고 했었던 욕심 때문에 시간이 너무 걸렸다는 거. 잘 모르니까 이 사람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막 오른손을 들었네 왼손을 들었네 막 치료사가 말할 때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네 막 사실 이런 것까지 썼거든요. 진짜?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에 놀러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연극치료 이후에 작성하는 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일지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신 적 없으세요? 일지에 대한 스트레스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초에 쓰려고 할 때는 너무 자세하게 쓰려고 했었던 욕심 때문에 시간이 너무 걸렸다는 거. 내가 잘 기억하고 있나? 낱말 하나 그 사람이 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7, 8의 사례를 만나요. 많으면 9개? 근데 그거를 다 기억을 해서 그날에 작성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날 웬만하면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서술하려 하는 경우는 키워드를 미리 적어놔요. 했었던 놀이, 그때 보였던 반응, 엄마하고 나눴던 이야기 키워드로 이렇게 해놓으면 쓸 때 기억이 나긴 하거든, 그 키워드로. 초반에는 그게 있잖아. 내 작업이 아니고 이제 보조치료사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내가 쓰고 컨펌 갖는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신경을 써서 보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이제 내 작업이니까 내 나름대로 써서 이렇게 간략은 해줬지만 또 다른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만약에 상담을 뭐 오늘 하루 하나가 취소됐어 이러면 아 상담 일지 하나 안 써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홀가분해질 정도로 아직도 일지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지만 초반에 수련 받을 때 실습생일 때는 실습을 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전날 한두 개짜리 일지를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린 적이 있었어요. 진짜? 네. 이게 뭐냐면 집단 작업을 하면은 여럿이니까 여러 명인데 그 애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처럼 막 키워드 기록하기도 하고 동의받아서 녹음하기도 하고 그럼 녹음한 걸 다시 다 들어가지고 하나씩 애들 이름 구별해가면서 분별을 해서 쓰려니까 이게 내가 무슨 기록 서기도 아니고 기록관도 아니고 이걸 다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일단 다 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단 작업이면은 7명에서 7명 했던 근황 나눔한 걸 다 쓰고 뭐 작업 안에서 무슨 조각상을 했어.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했고 무슨 장면에 있는 조각상을 어떤 움직임과 어떤 표정으로 했고 그때 했던 대사는 무엇이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은 어떻게 했으며 끝난 후에 소감은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게 다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다 막 곱하기 뭐 7명, 10명 이런 걸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다 걸리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는 이거를 잘 작성을 해야 치료 선생님께 도움도 되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에 정말 논문 쓰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너무 매여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는 뭐가 중요한지 몰랐으니까 라고 하셨는데 지금 초점을 부여한다면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래요? 무엇이 문제가 돼서 나를 만나게 됐는지가 1차적인 거고 나는 그 목표를 뭘로 세웠는지가 2차적이 되는 거고 무슨 놀이를 하든 그거야 관련해서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됐는지 내가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제일 처음에 했던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잖아. 그러다 보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가 안 왔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목표를 세우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얘 문제는 뭐 때문에 와서 이번에 목표는 뭐였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다음 목표는 이걸로 세울 거다. 보통 아이들이 내가 감정을 읽어줬어.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는 아이가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를 할 때 다른 게임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해피거든요. 왜 그 감정을 해피를 했을까를 치료사는 추적해서 그 다음 거 작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써도 사실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련할 때는 어떻게 치료의 방향이 이루어지는지를 사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쓴 건데 잘 모르니까 이 사람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막 오른손을 들었네 왼손을 들었네 막 치료사가 말할 때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네 막 사실 이런 것까지 썼거든요. 진짜? 기원해도 힘들죠. 지금 생각해보면 불필요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왜 거기다 다 썼어요. 지금 희중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일지 쓸 때 무엇이 중요한가 5개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선생님 얘기랑 같아요. 참여자와 내가 전체 목표가 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대전제가 되는 거고
그거 아래서 이번 회기에 내가 거기서 뭘 하고자 하는지 거기까지가 이제 시작이고, 근데 이제 참여자를 만나면 참여자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참여자에 대한 관찰, 어떤 상태로 왔다,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였다, 무엇을 주제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나는 이 전체 목표와 회기 목표 속에서 이 관찰한 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그 목표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참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다, 그래서 또 나는 어떻게 개입했다, 어떻게 반응했다. 요게 한 두세 번 반복되면 회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총평은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걸 단서로 가지고 또 한 걸음 가야 되겠구나. 요 정도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일지를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1시간 작업하면 한 짧으면 30분, 길면 한 40분에서 50분 뭐 요 정도면 일지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칙 같은 게 생겼는데, 내가 작성하는 일지에 들이는 시간을 실제 상담 시간을 넘기지 말자. 또 우리도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이거를 너무 시간을 많이 들으면 나중에 지쳐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1시간 했으면 1시간 안에는 무조건 지금 이제 30분 안팎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지나서 하면 기억도 잘 안 나고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제 일주일 안에는 쓰자. 선생님 나이 때는 일주일 해도 되는데 내 나이 때 가면 일주일 가면 잊어버리더라고요. 3일. 저도 3일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고 적어도 3일 안에는 쓰자. 이런 원칙을 일단 갖고 있어요. 네. 선생님은 뭐 원칙 있으세요? 저는 그날 당일 안에 다 쓰려고 엄청 노력해요. 왜냐하면 저는 집단 작업도 하고 많이 하면 6, 7개를 하기 때문에 그날 하지 않으면 사실 까먹어요. 그 다음날 비슷한 아이들을 만나서 하다 보면 얘가 걔인가 걔가 얘인가가 너무 헷갈리고, 너 1학년이지? 아니요 2학년이 그래서 학년도 헷갈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그날 다 처리하고 가거든요. 왜냐면 일지를 위한 일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그 다음에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엄마한테도 방향성을 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쓰지 않으면 아이가 혼돈이 된다. 저는 일지가 단순히 기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작업을 객관화하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거를 글로 쓴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참여자와 이렇게 상호작용했던 걸 글로 옮기면서 내가 상호작용하면서 느꼈던 것,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글로 다시 번역하는 거죠. 그 과정이 객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슈퍼비전 할 때 일지를 제대로 쓴 일지를 가지고 슈퍼비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슈퍼비전이 거의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일지를 얼마나 탄탄하게 쓰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작업을 재구성이 되기도 하고 재구성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교육받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관찰한 거랑 주관적으로 분석한 거를 구분해서 써라. 이거를 헷갈리게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런 역할을 했고 이런 대사를 했다, 이런 거는 관찰이잖아요. 그런 거는 앞부분에 작업 내용, 진행 내용 이런 거에 쓰고, 뒤에 개별 평가나 이제 집단 평가 이런 것들 할 때 내가 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 이건 거부의 행동이다, 이것은 상호작용이 뭐 변화했다, 이런 것들 해석을 따로 분리해서 적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일지의 용도를 좀 구별하는 게 필요한데, 실습생으로서 쓰는 일지가 있고, 또 내가 주치료사가 돼서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일지가 있고, 그리고 치료사 본인 개인 기록용으로 쓰는 일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이 이제 처음에 실습할 때 쓰는 일지는 거기에 이제 자기 분석을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 작업의 목표를 뭐라고 느꼈고, 나는 어떻게 참여했고, 그런 참여한 나의 성찰과 분석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지도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는 한데, 집단 상담에서 참여자가 성인일 경우에 집단 상담 보고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참여자가 오늘 회기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고, 다른 참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역동이 일어났고, 뭐가 궁금했고 뭐가 싫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상담자가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글로, 글의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드물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고, 우리도
가능한 참여자에게는 네. 시도를 해볼 만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일지와 관련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회기가 끝났다고 해서 작업이 끝난 게 아니다. 그 회기에 대한 일지를 마치는 순간까지가 작업의 진짜 끝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치료사가 자기 작업을 기억하고 축적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만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재산은 일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지를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일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료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일지를 적절한 시간 안에 적절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 빼먹지 않고 쓰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사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지가 너무 한때는 힘들어서 언제쯤 이 일지에서 해방되나? 내가 개인 작업실을 내면 이렇게 누구한테 제출 안 해도 되니까 그때는 일지에서 해방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상담사로 사는 한 평생 함께 해야 할 그런 친구 같은 존재군요. 사실 일지 써야 된다 하면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를 위해서 나의 기록을 그냥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쓰시는데 마음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